네, 시장 이슈와 함께 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전략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포트에 있는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건 안 좋은 기업이건 다 밀렸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포트를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된 기업 체크해보고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CD인데요. 한참 잘 나갔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사실은 시장 빠질 때 잘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주가가 좀 크게 내려왔는데요. 사실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07%, 영업이익이 252.02%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6.77%.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이 거래처의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가려고 하면 외부적인 이슈가 이제 계속 이제 방해를 해서 주가가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대로 이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능합니다. 최대 투자 자금 대비해서 최대 비중 15% 정도까지 상향 의견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자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의견 가능 의견 드릴 테니까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조정 오늘 내일이면 단기 조정은 끝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뉘앙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랠리 끝까지 보유할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조정은 받아들이시면서 던져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랠리 안 끝났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얘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잡음들은 잔파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면서 무시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실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이슈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저희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 누리시면서 수익이 좀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프시긴 하지만 주식할 때 사실 너무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아프시더라도 지금 좀 버티시면서 계속 이제 이거를 적응해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저처럼 무덤덤해지실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우리 이거 꺾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21선 깨져가지고 오늘 좀 흐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각도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쉬어갈 때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떤가요? 신규 매수는 딱 요것도 지난번 그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21선 살짝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오늘 종가 근처에 만약 양봉을 만들어주고 내일 양봉하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한 2, 3거래일 내에 양봉을 21선 위에서 만들어주면은 단기로 이제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SK 바이오팜인데요. 이거 아직 안 됩니다. 예, 일단 그대로 보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금지 그리고 신규 매수도 금지 의견 드리고요. 제가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일전자인데 이거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ICD,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신일전자 오늘자로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인버스 할 때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공매도와의 싸움을 준비해 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이 이야기 진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실 연기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얘기 진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된 정보가 또 인터넷에 많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자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미국 증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흔들어버린 이슈가 바로 공매도 이슈인데요. 일단 이 얘기 먼저 하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3월 16일 날 공매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다행히 한 최근에 2, 3개월 정도 더 연기한 쪽으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 3개월 연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은 15일이나 한 달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에 서로 공평한 환경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은 당장 다음 주라도 제기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2개월, 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더 안 된다 싶으면 더 길게라도 연장하면서 그런 페어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의 정확한 주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본론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게임스탑 대전이 벌어졌는데 저는 항상 이제 보면 게임 이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일단 넘어가는 주의여서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게임스탑은 전 세계에 약 6천 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게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게임 소매상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기업 그 게임기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콘솔 게임들도 사실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때 내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CD를 사고 싶다면은 뭐 용산이나 아니면 이제 네. 뭐 백화점 가서 보통 구매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는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CD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 보고 있고요. 이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게임을 구독한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면은 자기들이 공개한 게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스탑이라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사업성 및 미래 성장 가능성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미리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업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이제 더 실적이 좋고 더 탄탄한 기업인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기업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장 가능성이 조금 저해한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많이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랑 투기는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가 되게 좀 나쁜 뉘앙스로 불리는데 이 기가 기회할 때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잘 봐서 매매하는 즉 단기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전체 투자 자금의 10%즉 잘못됐을 때 다른 종목 수익으로 커버링이 가능한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뭐 30%, 50%, 뭐 60%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적절하게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문제 없지만 기업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미미했던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후폭풍이 크게 자리할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스탑 이슈에서 봤듯이 개인 투자들이 반공매도 운동에서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분위기까지 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이제 헤지펀드를 이겼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일단 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주말 전에 이제 미국인 친구들한테 실제 헤지펀드 운영하는 친구한테 좀 알아봤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전쯤에 제가 증시라인에 나와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매도를 건 세력들도 이제 반대 쪽에서 돈으로 찍어 눌러서 매수를 하면은 걔네들도 이제 쇼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빨리 벌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쇼셀러들이 전 세계 최고의 이제 쇼셀러들이 모여 있는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인 친구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헤지펀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 헤지펀드 운용사의 매니저로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친구들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의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초반에 일단은 뭔가 지금과는 다른 변동성을 만들긴 했지만 금요일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게임스탑 파산 이야기 때 나온 그 헤지 펀드들이 전 세계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산 규모 수준의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미국 금융 당국에서 과도한 투기적 거래가 확산이 되면서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결과로 이걸 많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미국 증시에 사실상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의 옵션 거래에서 이제 개인들이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2%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1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점 그리고 그간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도 이런 전략 그에 맞춰서 이런 전략을 짰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생각보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그들도 아마 제대로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수정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키면서 그게 이제 줄줄이 연쇄 반응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좀 넘어왔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클래스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그들도 인식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게임스탑발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이런 레버리지 축소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헤지펀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예전의 힘이 아니고 정말 그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방향에 미치는 이번 이슈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뭔가 놀랬을 겁니다. 뭐 저도 놀랬고 그리고 그들도 놀랬을 거라서 이제 앞으로 또 이거에 맞춰서 그들은 또 빠르게 전략을 분명히 만들어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를 정리해드리면은 지난주 초반 하락은 이런 이슈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다 놀란 김에 이제 갑자기 훅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을 갈수록 점점 이제 이런 이슈들은 좀 뒤로 가고 오히려 현재 EU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소식 이것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지수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핫한 이슈가 있어서 진짜 이제 이슈가 가려진 케이스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반공매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바이오주와 더불어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그러면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단순 테마의 움직임으로만 좀 움직인다라고 보세요? 일단 관심을 처음 이제 넣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반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네. 실제로 이게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말 아닌 기업에 그렇게 하는 거는 금융 범죄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걔네들이 감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헤지펀드들이 감정적으로 나왔다 해서 우리가 같이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서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감정적으로 나오면은 그래 니들은 감정적으로 나와라. 우리는 하던 거 하겠다라고 그냥 지금 어떤 패턴을 쭉 이어가시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쪽은 더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하게 매매 잘하신 대로 쭉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공매도 관련한 더 이제 많은 이야기 또 종목과 더불어서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또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